안녕하세요.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어저께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언했습니다.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게 일부 그 충암고가 중심이 된 친위 그 부대들에게는 연락이 가서 그런 그 특수부대들이 그 출동을 해서 국회를 침탈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비상계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. 물론 비상계엄 시에 국회를 무력화시켜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비상계엄법에는 국회에 대해서 군이 그 침탈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죠. 이에 따라서 윤석열이 정상적인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게 그 민변이나 이런 쪽에서는 내란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이 자체로도 탄핵 사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. 실제로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엄군이 국회에 들이닥쳤습니다. 그리고 일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경내로 들어가서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런 그 주요 국회 인원들, 그 주요 인물들을 체포하기 위한 그 불법 체포죠. 영장도 없이 군에 의해서 그 불법 체포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해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하는 데까지 성공했지만 이 내부에서 이 국회 보좌관들이나 이 젊은 친구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계엄군이 발포를 했으면 아주 쉽게 제압을 했겠죠.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가 이 계엄군은 발포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. 물론 이들 그 특수군들, 그 공수부대나 이런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장병들이 이 총을 휴대했고 탄창을 그 총에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결합을 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실탄을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지만 일단은 무엇이 됐든 간에 국회 내에서 발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이런 비상계엄이 설포되면서 여기 보시면 이 금감원장, 한국은행장,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, 그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4명의 금융사단체장이 다 모여서 지금 심야 긴급 점검했습니다. 왜냐면 어저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쿠팡이니 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상장된 한국 기업의 DR이라는 게 있습니다. 주식 예탁 증서. 그걸로 이제 거래가 되는 건데 그 가격이 일제히 폭락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뭐 한국 상품을 묶어서 만든 ETF도 폭락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 이제 아침에 개장을 했을 때 우리 증시에서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본시장이나 여기에 그래서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경제사단체장이 이제 모두 모여서 심야에 회동을 가졌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국은행이 다음날 그 오전 10시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뭐 여기서 나온 결과는 결국 이제 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역할을 아예 포기를 하고 인플레이션이 오든 뭐 어떻든 간에 일단은 원화 가치를 방어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냥 이 시장에다가 RP를 구매하는 형태로 유동성을 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뿌려서 이게 시장이 돈이 좀 돌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것이지만 이로써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죠. 자, 지금 현재 이 비상사태,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경제계에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.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는 건 당연하고요. 이거는 원화 약세로 그러니까 달러가 급등하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.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고 이거는 곧 기업 가치 하락을 가져오고 기업 자산의 하락도 가져옵니다. 그리고 주식담보의 보증도 위험성을 높여주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기업 집단의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. 전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달러 표시 부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. 자, 하지만 그 국회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회에서 190명의 정족수를 채워서 이 비상계엄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는
이 정족수, 이제 재적 인원의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안에 들어와 있는 190명의 전원이 모두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됐습니다. 실제로 이게 통과되는데 말 그대로 실패했다면 이 윤석열의 이 비상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될 뻔했죠. 실제로 이러한 이 공수부대가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에 모여있는 시민들을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은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 BBC니 이런 데를 통해 전 세계에 타진됐습니다. 이 기사가 나오면서 우리 한국을 관광하면 안 되는 방문 위험 국가로 선정하는 나라들도 나왔고요. 이건 굉장히 이 글로벌리 개망신을 당한 거죠. 근데 보시면 이제 충암고등학교 윤석열의 선후배인 이 1년 선배인 김용현이가 국방부 장관이고 이 양반이 이 사람이 이제 윤석열한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인영이라는 반첩사령부, 그다음에 777 정보사령부 이런 놈들 다 이제 이 충암고 후배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불법적인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정부 우리나라 국가 시인도뿐만 아니라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 탄핵 소추안을 요번에 야 6당이 이제 냈습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72시간 내에 협의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본격적으로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200명, 300명 정족수 중에 3분의 2니까 200명을 넘어가야 되는데 요번에 이 비상계엄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동의해준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면 실제로 200명은 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물론 이 헌법재판관들이 성향이 윤석열에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탄핵이 될지는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오전에 급등 출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시장에서 이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이제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이 대규모로 이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면 이게 생각 외로 덜 급등하다가 좀 갑자기 또 떨어지면서 오전부터 계속 약세를 그러니까 워낙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. 이게 전반적으로 시장 개입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상 그러니까 최근에 요 근래 가격 최저가를 다시 갱신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코스피도 지금 오늘 막판에 연기금이 사들이면서 다시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되고 있는 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. 이에 대한 책임은 어저께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사람과 또 그 사람 일파들 그놈들이 져야 될 겁니다. 이게 이제 우리 같은 투자들은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뭘 당했다고 하여튼 코베이고 하는 꼴이 된 거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사주면서 전반적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분위기가 하루 만에 반전돼 버린 겁니다. 참 안타깝죠. 예. 일단 그래도 이러한 지금 상황이 며칠은 또 내지는 요번 연말까지는 갈 가능성이 큽니다. 왜냐면 워낙 변동수성,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보시게 되면 연기금이 대규모로 매수를 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시장을 좀 지켜내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는 12월 달은 윈도우 드레싱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낙폭이 큰 1월부터 11월 달까지 낙폭이 큰 이제 대형주, 지수 관련 대형주들은 오히려 이럴 때 이제 이 펀드 매니저들이 포기하기보다는 자기 펀드의 수익률 위해서 이런 낙폭이 큰 종목들을 좀 사들여서 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. 근데 요번 경우에는 그렇게 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왜냐면 외국인들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진짜 후진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21세기 세계 10위 경제대국인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그리고 민주적인 시장 질서를 갖고 있는 나라로 여겼던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.
네.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눈치를 보면서 시장 내에서 연기금이나 이런 쪽이 매수하는, 그리고 특히 오늘 빨간불을 킨 종목들이 그나마도 매수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